노저라 물 빠진당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보고님, 유튜브 시청자예요. 항상 출퇴근할 때 썰랑썰레 들으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썼던 글들이 유튜브에 나올 때 보면 기분이 진심 째집니다. 썰을 듣다 보면은 사이다 썰이 나오시던 군 관련 분들이 등장이 있던데 저도 그런 썰이 있어서 풀어볼까 합니다. MSG 전혀 없습니다. 좋지만은 않은 군대 백 사건이죠. 군대 영장은 언젠가 나오겠지? 하고 대학 생활을 즐기던 저는 동기 둘과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 그대로 PC방으로 직행. 국방부의 동반 입대 신청란에 각자 신청서를 넣고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저와 동기 하나는 같은 날이지만 다른 동기는 해당 일의 입영 인원이 완료되었으니 다른 날짜를 선택하세요 라고 떴습니다. 그렇게 동기 하나는 일주일 뒤에 입영 날짜를 찍고 다시 술에 쩔어서 다음날 아침 좌절을 맛봤죠. 그때 일주일 뒤에 입대하는 동기놈은 서로 왜 안 말렸냐고 머리를 잡아 뜯더군요. 취소를 하려고 해도 취소가 안 돼요. 입영 연기를 하려니 반년을 넘게 연기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라 셋이서 술을 마시면서 각자의 과오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남은 기간 약 2달. 방학을 맞이하면서 휴학을 할 거 우리는 각자 부모님을 뵙고 인사드리자며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벤트를 계획해 첫 번째로 저희 부모님을 뵈러 동기들이 서울로 올라왔죠. 일주일 뒤 입영 얘기가 나왔고 웃으시던 아버지는 잠깐 기다려보라며 누가 통화를 하셨습니다. 돌아온 아버지는 이미 전산 처리가 끝난 상황이라 되돌릴 수가 없다는구나. 뭐 어쩌겠니? 받아들이거라. 이때까지만 해도 내 아빠 지인분이 계시나? 하고 흘려보냈었죠. 시간은 흘러 입영일 논산훈련소에서 가족과 헤어지는 시간. 부모님, 동기 부모님, 대학교 선후배, 고등학교 친구의 배웅을 받으면서 훈련소 생활을 시작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고 돌아 훈련소 4주차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마 주특기를 신청한 훈련병들은 각자의 주특기 훈련을 하기 전 시험을 보더라고요. 저는 동기와 같이 화학병을 지원했는데 동기는 시험을 보러 가고 저는 호명이 안 됩니다. 사해진 저는 분대장에게 분대장님 저도 화학병과를 지원했는데 호명 안 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뭐야 너 없는데 지원자 명단에 네 이름은 없다. 입대 전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재확인했을 때도 화학병과가 확실했는데 이름이 없다니요. 분대장은 전산 오류일 수도 있거나 지원자가 많아서 밀린 걸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봐라 라고 했지만 저는 지원 명단에 없었습니다. 시험을 보고 온 동기는 그게 돼? 이러면서 주말에 불당해서 만난 일주일 늦은 그놈도 그게 돼? 같은 반응이었죠. 일주일 늦은 동기도 화학병과 시험을 봤다는 거 알고 처참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5주차. 훈련병 하나하나마다 주특기 번호가 부여되는 시간이 왔죠. 부여 방식은 훈련병의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커다란 스크린에 주특기 번호 4자리가 공개되는데 이게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중대 인원과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같은 간부들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꼭 바라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건 제발 전경은 안 돼, 전경! 그때 전경을 홍보하러 오신 관계자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훈련병 한 명이 전경에는 아직도 구타와 폭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홍보관이 확실하게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선 중입니다. 가뜩이나 전산오류로 미래가 깜깜했던 저희도 혹시라도 전경으로 갈까봐 잔뜩 쫄아가지고 번호 입력하고 나온 주특기 번호는 0000. 다시 한번 입력해도 0000. 재입력해도 0000. 중대장님은 멍. 교육대장 소령도 멍. 새 시스템을 확인해보고 싶다며 구경온 처부장도 대령도 멍.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분대장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자면 저를 뒤로 뺐고 다시 확인해봐도 저는 계속 0000. 결국 훈련소를 끝내고 나갈 때까지 제 주특기 번호는 없었고 어느 부대로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열차는 달리고 달려 정차역마다 훈련병에서 2등병이 된 중대원이 하나둘씩 내렸고 저는 혼자 남아있었죠. 진짜 이때 엿됐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 큰 차량에서 혼자 타고 있는 기분 아시나요? 괜히 나 혼자 나락에 빠진 것 같고 잊혀진 존재가 된 건가 하고 생각하는 그때 마지막 정차역인 것처럼 어두욱한 기차에 중사 한 분이랑 상병 하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저는 다른 사람이 내리는 걸 확인하려 두리번거렸지만 기차는 떠났습니다. 즉 아무도 안 내리고 거기에 저 혼자만 내렸죠. 중사님 인소라에 부대에 도착할 때쯤 이미 밤이었고 운전만 체감상 1시간 넘게 타고 있었던 것 같네요. 완전 구식 나무 캐비넷을 사용하는 간부 생활관에서 일주일을 생활하며 군대 꿀팁을 전수받고 인솔했던 중사님과 상병이 저를 태우고 다른 부대로 또 달렸습니다. 10시에 출발해서 중간에 점심 먹고 눈물 섞인 짜장면을 먹고 다시 달리면서 주특기 번호를 물어보던 소대장이라고 소개한 중사님은 주특기 번호가 없다는 제 대답에
하길 넌 꼴똥이거나 아니면은 군생활 뿔린 놈이거나 둘 중 하나네. 그렇게 도착한 곳은 경기도 최전방의 모사단이었고 저를 인솔한 소대장님과 상병은 돌아가면서 군생활 잘해라 라고 해주셨죠. 사단에서는 저를 다시 예하 연대로 보내기 위해 연대차를 불렀고 그때 2년여의 군생활을 함께할 분대장 선임과 행보관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논산에서 시작된 군생활이 열차를 타고 대구 찍고 강원도로 올라가 다시 동두천으로 찍는 코스였죠. 처음으로 연대장님께 신고하는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신고를 하니 호탕하게 웃어주셨고 동기가 없어도 군생활 잘하더라 라는 덕담을 해주시던데요. 그래요, 저는 연대장님께 단독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주특기 번호가 없었죠. 자네 같은 내정자한테는 내정자? 제 군생활은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짜여진 각본에 의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주특기 번호를 부여받는데 유류관리방이었지만 이미 TO가 없던 관계로 작업병으로 돌려졌고 일병이 끝날 때까지 작업, 야간근무 정비보조, 공구 수입, 수리, 근무, 땜빵, 진지보수의 선봉 등 정말 잡부처럼 쓰여졌어요. 이등병 때는 이거저거 배우고 선임들에게 터지고 보내느라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일병이 되니 일머리도 생기고 작업에 도가 트이다 보니 간부들 특히 행보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작업반장이 되었고 선임들도 대부분 인정을 해줬지만 유독 괴롭히던 선임이 입에 제일 듣기 싫은 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예신상싱을 개잡박이 계속 빠져가지고 인신우씨 주특기도 없지. 진심 돌로 찍어버리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저 말고 다른 후임한테도 그지랄 떨다가 누군가의 마편에 의해 사요나라 했습니다. 2등병 때 100일 휴가를 가야 했지만 부대 내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휴가가 밀렸고 선임들이 다 휴가를 다녀와서야 100일 휴가에 일병 휴가 일부를 털어서 집에 갔죠. 사건 때문에 면회를 못 오시고 전화로만 통화했지만 괜히 걱정시키기 싫어서 힘들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친척들이 막내 조카 휴가 나왔다고 큰아버지며 작은아버지며 전부 다 오셨고 군생활 고생한다며 용돈도 두둑히 주셨죠. 술상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는 중 당연히 이병부터 소속 부대까지의 에피소드가 나왔고 그때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동시에 한숨이 푹 쑤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사건의 발단은 저희 형이었습니다. 제가 입대할 때 형은 육군 상병이었는데 그 말로만 듣던 높으신 분의 운전병이었습니다. 높으신 분의 특성상 서울의 모 골프장 군 관계자들을 자주 만나러 올라오면서 외박을 주었고 그때 꿈을 못 꾸던 개인 휴대폰까지 개통하며 사용하며 외식, 야식을 심심할 때마다 시켜 먹으면서 군대 훈련 열회, 작업 열회, 근무 열회 등 상위 1%? 그 이상의 군생활을 하다 보니 아버지는 격주로 주말마다 올라오는 형의 편한 군생활을 못마땅해 했대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형의 군생활을 보다 못한 아버지는 형이 모시던 높은 분에게 제발 제 작은 놈만큼은 군인다운 군생활을 시켜주십시오! 라면서 아버지께서 부탁을 하셨고 그분은 처음에는 군대 빼달라는 청탁인 줄 알았다가 빡시게 시켜달라는 부탁이니 흔쾌히 오케이 하셨고 저는 전역하는 날까지 믿지 못했던 그 얘기를 그 높으신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전방부대 보내진 것도 어디 병사가 부족해서 걔 대충 돌리고 여기저기로 보내게 된 것도 저였던 거예요. 부대에서 정해진 인원 한 명이 더 왔던 거였고 티오 없이 거두러니 작업병으로 쓴 게 10개월. 전방인이 빡셀 거고 그분도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신경 끊으시니 낙동강 오리알 된 저는 꾀다만 보릿자루로 버려진 인원이 되었던 겁니다. 주특기 살려서 군생활을 시작했다면 물론 힘들었을 테지만 제 선택에 만족이라도 하고 비록 후회했더라도 인생의 일부를 선택하는 결정권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 기회조차 빼앗겼다는 사실에 정말 좌절을 했죠. 그 잡부라고 했던 선임의 욕보다 이게 더 절망적인 말이었습니다. 다시 술자리에서 그분에게 연락을 드릴까 물어보는 아버지께 제 인생 잘 알아서 할 테니 상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인다운 군생활이 본인이 겪은 많은 훈련과 작업으로 끈끈해진 중대원들과 유대감보다 주특기 없는 낙하산이라고 작업을 도맡아가며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적잖이 충격이셨나 봅니다. 복귀하자마자 수송대장님에게 잡부가 아닌 행정 아니면 운전병이나 정비병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건의했고 그렇게 시작한 게 부속계였습니다. 부속계를 하면서 창고정리, 부속관리, 서류 작업이 주 업무가 되었죠. 작업에도 불려가고 했지만 당직 근무의 고정으로 근무 땜빵에서 벗어났으며 무엇보다 수송대의 일부가 되었다는 소속감이 생겼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건 누군가의 손바닥 노름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선택의 길을 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병이 되고 분대장을 맡으면서 작업의 선봉, 행정계의 실세, 행보관의 편애를 가진 저는 선임조차 함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만 권력을 얻었다 해서 남발하진 않았죠. 어두운 얘기지만 혹시 지금이라도 연줄이나 빽 있으신 분들 그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때 사용하세요. 직접 겪으니 처참했습니다. 저는 군생활하면서 얻은 교훈이 참 많습니다. 인생은 제가 사는 거고 남은 환경일 뿐입니다. 제가 바뀌어야 환경이 바뀝니다. 전역하고 1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만 주체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뼈지르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제 얘기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저라 물빠진다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 뭐 이렇게 팬다라고 오셔서 썰렁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아직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맥 좀 그만 쓰세요.